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88회 토요일 순서 유승균 PD입니다. 생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 윤세민이 아닙니다. 제가 윤세민입니다. 저 사람은 정은정 농축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정 농축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축산이 아닙니다. 요새 좀 축산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정은정 농축산인의 따님과 아드님들이고요. 네. 잘못 키웠어.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광고를 듣고 와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가족이 먹는 음식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참고하십시오. 저희 누나네 집에 고양이를 3마리를 키워요? 네. 네. 제가 나오면은 다 숨기 때문에, 네. 얼굴 볼 일은 제가 이제 아련할 일은 별로 없는데. 낯가림이 심하신 분이군요. 네. 분들이군요. 트루패밀리 마유가 들어간 고깃덩어리를 줘봤는데. 네. 잘 먹더라고요. 하지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트루패밀리 측의 실험에 따르면 10마리 중에 서너 마리 정도는 거들떠도 안 봤다. 왜냐면 얘네들이 물컹물컹한 참치에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네. 예, 고양이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도 집 근처 길고양이들한테 물컹물컹한 참치 가끔 주거든요. 네. 아기용 사료 같은 거 이렇게 9개의 목숨 같은 거. 네, 네. 그거 이렇게 주면은 막 동네 고양이 다 달려들어요. 네. 우리 조합에도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 정도는 알겠어요. 확장을 하느냐, 지금 상황에 이제 매출에 만족하면서 내실을 키우느냐. 근데 보통 내실을 키우고자 하는 후자의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급변했을 때 대처를 못하고 훅망해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지금 저희 회사가 새로운 콘텐츠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물론 저희 회사에는 엑세스몰에는 아이콘몰에는 없는 지친 당신을 위한 야왕데이와 야왕나잇이 있습니다. 우리 헛개 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먹으면 뒤통수에서 번개가 칩니다. 네. 우르릉 쾅하며. 근데 지향은 보이지 않나요? 어제 얘기했던 신성식 씨가 자기를 신성식 CEO라고 공식 명예 전 신성식 CEO예요. 네. 그렇다면 아이쿱 생협의. 예, 그러면 CEO라는 거는 굉장히 강렬한 지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 정말 반대하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향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계속해서 권소혜 성우가 수고를 해주신 내용을 듣고 있고요. 오늘 처음 들으실 건 기사가 아니고요, 공문입니다. 공문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문서 종료, 발령. 작성일자 2018년 5월 31일. 발령자 주식회사 오가닉 클러스터 대표이사 박근희. 대상자 김연아 외 4명. 위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배치 발령합니다. 대상자 김연아, 문석호, 이금주, 이순규, 이은정. 근무부서 괴산 물류팀. 출근일, 시행일 2018년 6월 7일. 네. 내용을 뜯어보아야겠지만 이 내용을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 5명의 노동자는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례 자연드림파크에 일하면 아마도 구례군에 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연아 씨는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그래요? 베트남, 예, 친정이 베트남인. 그러니까 구례군에 살고 아무리 멀어봐야 곡성군 아니면 지리산 어귀를 벗어나지 않아요. 네. 출근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 왜 도시 사람들, 도시촌 놈들이 가장 모르는 점 중에 하나죠.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는 버스 타는데 어떻게 출퇴근하냐.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근처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데이비 카퍼필드 마술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출근 어떻게 하냐고. 생활권에 있으니까 출근을 하죠. 그렇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끔씩 유면상 PD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맨날 출퇴근 힘들다고 울부짖지 말고 이사 와라, 근처로. 그러면은 유면상 PD는 현실에 안주하는 걸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안 돼. 이유도 안 돼.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이 값에 집 못 구해. 야, 나처럼 빌라에 살아라. 우리가 뭐 애가 있길 하냐, 뭐가 있길 하냐, 동네 애들이, 왜 엄마 아빠는 빌라충이야? 이거 물어보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사 와라. 그래 놓고서, 자, 가끔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사무실을 좀 옮기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을 때, 유면상 PD 생각이 나니까 그냥 썩 가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거리라는 건 비교적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그죠. 이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서 일을 하던 5명의 노동자들을 약간의 유예를 두고 괴산 자연드림 파크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며칠 동안 그래서 제가 탐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휴 중이라서 오늘처럼 밀리는 날은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서 괴산 자연드림 파크점까지. 평상시에는 3시간이 좀 안 걸립니다. 3시간을 써가면서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 시간 6시간입니다. 괴산에서 구례로 갈 때는 고속도로 라인이 좀 달라요. 대전 위쪽을 뚫고 지나가서 좀 덜 막힙니다. 그래서 2시간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출퇴근에 5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걸 선택한 세종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출퇴근 거리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발령을 냈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측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보자면 하세요. 예. 이 오가닉 클러스터의 그 회사 주소가 괴산 자연드림파크로 옮겨지면서 직접 고용하겠다. 그러니까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법 전문도 아니고 게다가 노동운동이나 노무관계를 잘 모르죠. 저야 그야말로 저기잖아요. 지식 자영업자잖아요. 서생. 예, 그래서 저는 뭐 혼자서 이제 놀고 있는 사람인데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출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도 저는 남양주에서 여기 마포 오는 것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죽으려고 그러시잖아. 전철 타고 막 산 건너 막 물 건너 오는 건데. 네. 이거는 그리고 김연아 씨나 이런 분들은 다 구례 사람들이고 구례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구례 주민들을 괴산으로 가란 뜻은 뭘까요? 나가란 뜻으로밖에 저는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청이나 해서 빨리 원직 복직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다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라 생각해요. 알았다, 우리 복직 시킨다. 그런데 괴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측 노무사나 아니면은 노조에서 오래 일하시던 뭐 간사분들, 그도저도 아니면 중견 기업의 인사 담당 업무자들은 되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발령을 영 다른 곳으로 해준다. 네. 이게 막 대기업에서 연봉 막 6천에서 1억씩 받아가면서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그동안 명동에서 수고했다. 모스크바 지점으로 1년 동안 갔다 와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건 뭐.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같은 산이다. 지리산, 속리산. 같은 국립공원이구나. 이러면서. 그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보내지 왜? 여러 가지로 고민해봤죠. 그래, 정말로 나 옮길 거야. 그런데 다 같이 옮겨야 되잖아요. 만약 거기에서 식구들 다 가고 네, 생활권도 있고 또 다르잖아요. 또 충청도, 제가 또 충청북도 여기 괴산 출신, 음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다른 지역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렵죠. 2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남의 한복판에서 충북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사측에서는
이 5명이 고용승계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간의 협동을 외주화로 매도하면서 네. 고용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이 없는 현실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무노동 유임금을 당연하다고 하면서 부당발령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밝힌 사측의 입장이네요. 네, 거기에 저는 부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쳐도.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 쉬운 고용과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의 요체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꼼수를 쓰지 않아도 되게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노동력을 자연스럽게 쳐낼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반대되는 노조의 입장은 경영 실패의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 고요. 네. 예. 익숙한 문법이죠, 사실. 네, 그러네요.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들려드릴 기사가 있어요. 광주 드림이라는 매체입니다. 이곳의 기사들을 많이 참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나왔던 기사군요. 아이쿱 생협. 구리의 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 생협과 관련 없어. 부당 노동행위, 산재 은폐 등 의혹 제기에 반박 기자회견. 광주 드림. 2017년 10월 24일. 황혜윤 기자.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산재를 은폐하고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아이쿱 생협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안은 구리의 자연드림파크 내의 특정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지 아이쿱 생협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23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쿱 생협의 부당 노동행위 사례 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아이쿱 생협의 생산 기지 중 하나인 구리의 자연드림파크 내에서 아이쿱의 윤리적 소비와 사람 중심 경제 등의 가치에 반하여 노동 3권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은폐, 산재 은폐,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등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 착취 구조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이쿱 생협은 송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이쿱 생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마치 전국의 90개 회원조합으로 결성된 아이쿱 생협이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2011년 구례군과 아이쿱 생협이 협약을 체결해 조성한 친환경 식품단지로 지난 2014년 4월 우리밀 라면과 빵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17개 공방, 생산 라인에 250명의 직원으로 문을 열었다. 마지막 문단은 참고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소개니까요. 중요했던 것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상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으며 산재를 은폐하려 했고 문화누리카드의 부정 사용을 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 착취 구조와 유사한 사태가 아니겠느냐 정도를 이야기하자 아이쿱 생협의 반발은 그건 우리 아니다. 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확한 워딩이 아이쿱 생협의 생산 기지 중 하나인 구례 자연드림파크 네. 라고 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아이쿱 생협이라고 너무 말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아이쿱 생협이 걸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이름 빼주라. 그렇죠. 우리 아니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구나. 이 용기. 글쎄요. 도의적 혹은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 정도만 해도 사실은 주제가 같았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 자연드림파크에서는 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쿱 생협 말고 다른 곳에도 공급을 하나요? 아니요. 오로지 아이쿱 생협 조합원만을 위한 이게 슬로건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됐네요. 네. 중요한 질문이 됐네요. 그리고 그거에 심지어 우리가 아이쿱 이제 자연드림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러스터 사업에서 이제 자연드림 파크를 클릭을 하면은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어지는 거. 네. 거기에 그 슬로건이 예쁘게 예쁜 폰트로 예, 오로지
예, 조합원들만을 위해서 생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쿱 생협의 이러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입장을 참고로는 아이쿱 생협은 아이쿱 생협에 단독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처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 같은 이런 갑툭튀 조합원한테는 그런 태도를 요청을 하는 거죠. 네. 네. 너네도 신경 쓰지 마. 네. 남의 집안 싸움이야. 걔네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두 회사는 다른 회사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도 저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합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매한 저 같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잘 몰랐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고 막 이러는데. 폰트도 똑같고. 심지어 자연드림 파크 제가 그 펜션 예약 같은 거 한번 그 시스템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드림 파크의 휴 펜션이야. 이름이 쉴휴. 네. 클릭했더니 아이디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조합원 번호. 그런데 관련이 없다? 그럼 저는 되게 난감하죠. 내가 뭔가 물건을 살면 막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거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막 내 거 4번, 그러니까 내 조합원 번호도 넣어야 되고 하는 거면은 되게 관련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네. 계속해서, 농축산인은 오해하고 있고. 네. 나를 깨닫게 해줘, 빨리. 협동조합은 억울합니다. 네. 끝으로 확인하실 것은 내용증명서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신, 즉 내용증명서를 띄운 곳은 주식회사 오가닉 클러스터. 이곳이 구례 자연드림파크입니까? 네.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운영 주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괴산으로 옮겼죠. 예, 주소지를.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신자는, 즉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분은 민종덕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페이스북의 소개로 보면 지리산 아래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 우리 저 임종민 지회장님하고 비슷해요. 아, 지리산 근처에서 사연 가끔 보내시는 네, 요파시 청취자도 계세요. 네, 구례 주민이세요. 그리고 네,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찾은 언론 보도에서 찾은 이분의 직함은 구례 민주단체 연합의 장이시네요. 그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소선 여사 평전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지역사회 노동 문제 이렇게 관심 많은 민주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 사람. 아무튼 시민의 페이스북, 시민의 어떤 게시물을 네. 삭제하고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 내용 증명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내용 증명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및 게시물 삭제 요구. 수신자 성명 민종덕. 발신자 주식회사 오가닉 클러스터. 1.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내용 증명을 통하여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합니다. 2. 귀하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신인인 주식회사 오가닉 클러스터, 구례 클러스터가 노조 탈퇴 유도, 압박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는 다수의 글과 사진을 공유 및 작성하였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인 주식회사 오가닉 클러스터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4. 해당 허위 사실이 적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울러 발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5. 혹 수신인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28일. 지금으로부터 2달 정도 된 내용 증명서고요. 이 내용 증명서가 저희의 손에 있다는 것은 네. 수신하신 분 혹은 발신하신 회사 측에서 저희에게 제공을 했거나 공개를 했다는 뜻이고 네. 따라서 전면전이라는 소리입니다. 민종덕 선생님 제가 안면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공개를 확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 퍼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알게 됐죠.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 측에서 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오가닉 클러스터의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이행하셨을 리는 없군요. 그렇죠. 보통 그리고 내용 증명서는 보통 보내고 한 2주 뒤에 소송 송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송사가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용 증명이 오면 저는 더 심하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굉장히 헤비 페북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은정 농축사님 페북 보면 밥 먹고 싶어져서 네. 그거 집에 가서 요리를 하고 싶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어디가 사 먹고 싶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패친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페이스북 얘기하면서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 본인도 여기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당신들은 내 실체를 아니까. 여튼간에. 아니 근데 이 내용 증명서는 참 유감이네요. 네. 1번은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기사가 아니잖아요. 귀인? 네. 기화. 요새 기화란 말이 제일 유행이잖아요. 귀인. 기화. 이렇게 해서 계속 미스터 선샤인에서 얼마나 낭만적이고 달콤한 말인데요. 기화. 여튼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지도 않았고. 네. 건강이라도 빌어주지. 저도 이 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 증명은 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좀 경험이 모자란가 봅니다. 아니 게시물 삭제 내용 증명은 굉장히 흔하긴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자기 페이스북이어도 그런가요? 그게 이제 진짜로 명예훼손이 되는 소지가 세상에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로 허위사실인 소지도 없을 리 없고. 저도 데뷔해야겠네요. 네. 저야말로 요새 맨날 이것만 올리는데. 앞에 기사하고 이제 배치가 돼서 재미있는 점은 여당 의원이 국감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제기했는데 네. 사실상 그 주인공이죠. 아이쿱 생협의 주장에 의하면 네. 이 오가닉 클러스터 주식회사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자기들은 부당노동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공문에다 얘기할 거면 자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께 설명 들었죠.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제 사측을 이렇게 구제해 달라고 노동청에 우리의 이제 이런 징계나 뭐 직위해제 상태를 해주세요 할 때 이유를 2개를 건 거죠. 부당 노동 행위에 7건 네. 이렇게 사측이 우리를 했어요라는 거랑 징계 해제에 대해서 구제해 주세요 했더니 구제해주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혐의 없음. 근데 사측에서는 우리 부당 노동 행위 없다라고 이제 이걸 홍보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도 되나요? 자신 있어야죠. 그러면. 어쨌든 기각 판정이 나왔으니까 부당 노동 행위 신청서가 기각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크게 그러니까 아예 없음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봐봐라 우리는 부당 노동 행위 없었다니까 이게 이제 된 거죠. 사측에는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근거는 있네요. 그렇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려 7건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통계상 채 10%가 인정이 안 돼요. 부당 노동 행위를 노조나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고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각됐고 그러면 네. 사측에서는 커봐라 우리는 부당 노동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뭘 해야 부당 노동 행위라고 인정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참. 린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네, 실제 소송이 들어가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사실 내용 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도 내용 증명 한 3번 보내봤는데. 후문에 의하면 민종덕 선생님도 내용 증명을 또 오가닉 클러스터에 보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용 증명만 맨날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 우체국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업은 내용 증명가예요? 그 지역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참 부지런하다 싶기는 해요, 회사에서. 네. 지금까지 이런저런 주변 관련 공문, 문서들 혹은 언론의 보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농축산인이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하지 않을 메이저 언론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고요. 네. 꾸준히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네. 슬프게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네. 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게 여당 의원이든 누구든 언론이든 간에 상당히 열심히 반응한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언론중재위원회도 몇 번 간 것 같고. 최소 2번. 네. 네. 이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반응하는 이유는 물론 생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일 네. 거라고 봅니다. 그쪽의 네. 의도는. 아무튼 그냥 그 사흘 동안 구경을 해보셨습니다. 연휴가 안 끝난 분들도 많고 생협이 이런 곳이고 이런 좋은 일이 곳! 좋은 곳이고 정은정 농축산인은 말만 이렇게 하지 계속 회원이고 네. 조합원이고 15년 조합원 20년 역사에서 15년을 함께 했다니까요? 네, 자식들은 다 커먹고 컸고 아무리 신라면을 먹고 싶어도 명절에서 어제 진라면 한번 끓여줬습니다. 좋아요. 요새 저 리미티드 에디션 나올 때 그때 네. 30주년이라서 여튼간에
이런 구경들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조합이든 회사든 아무튼 법인이 발전하고 네. 커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 내가 유기농 어쩌고를 소비를 싼값으로 잘하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농민들 이렇게 생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다만 노조가 결성될 자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어디에도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있고 네. 고용주가 있고 네. 월급이 오고 간다면 네. 노조는 UMC 인상 찌푸리고 있는 그 알실 시즌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UMC가 철이 없었다. 군대는 노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니. 다른 나라 군대는 노조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하니까요. 그죠? 네. 월급 똑바로 안 나오면 전쟁하다가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구례 자연드림 파크든 괴산 자연드림 파크점이든 노조가 생기는 일에 정당하지 않은 방해 요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번 더 비호를 해드리자면 노조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세요. 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싫다. 자기들의 이제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노조를 방패 삼는 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네. 사장으로서 건의드립니다. 경영진 여러분, 아무리 그 노동자가 마음에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노조를 만드는 게 별로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격떨어집니다. 주장 감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좌충우돌 전해주신, 원래는 농촌사회학 연구자로 불리는 모양인 정은정 농축산인이었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명절 때 친정 방문을 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런 좀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청소 좀 해라 얘들아. 이게 뭐니? 제 주전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농촌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네. 그리고 또 6차 산업화의 굉장히 모범 사례로 등장했던 게 구례 자연드림파크 네. 종종 그리고 이제 다다음 달에 오픈 예정인 그랜드 오픈 예정인 괴산 자연드림파크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최소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상식에 맞게 저는 이게 막 어떻게 생협이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냥 생 자랑스러워하고 네. 도시에서 그 기사도 한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이런 성공 사례가 있대라고만 기억하고 지나가면 네.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워낙 이제 적은 소수의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도 등장을 했죠. 그러네요. 사실 이건 농축산인의 전공 분야가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노동 운동에 관련된 노동 관련 싸움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전공 분야인데 조 소장? 그렇죠. 조 소장한테 뭐 다음 주에 물어보든지 합시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이건 당연한 건데 막 이런 말씀하시다 가시겠죠. 그런 말밖에 안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협에 대한 농축산인의 애정이 불타오르게 한 거군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그런 걸로 하자고요. 네. 생협에 애정이 많은 정은정 농축산인은 또 한 번 곧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원고 다 썼어요? 그럼요. 다 썼어요? 네, 알았어요. 다음 달에 나와요, 책. 알았어요. 10월에. 예. 금방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살짝 항의할 때도 크게 한 소리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듣진 못하는 집사들의 선택. 더 많이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말이에요. 네. 바비 맥페린의 Don't Worry Be Happy가 네. 예, 싱글 차트에서 엄청 히트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월세 못 내도 행복해. 그런 얘기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네. 있죠. 왜냐면 네. 그거 그때 중학교 때 이 노래 가지고 팝송 공부, 영어 공부 막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Don't Worry Be Happy가 좀 많이. 저는 비틀즈의 Yesterday로. 나이를 몇 년을 속이신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그거 언제 쪽? 자. 그게 제일 쉽다고 그걸로 배웠는데. 하긴 그건 그래요. 네, 보통 뭐 잘 들린다고. 예스터데이 80년대에 팝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도 없어서 무슨 예스터데이가 얼마 전에 나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어제 나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저희 중학교 때 이제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그 CA에 들어가면은 예스터데이, 도너리 BFP, 그죠? 카펜터즈, 탑 오브 더 월드. 심지어 그걸로 우리 가창 시험도 봤어요. 카펜터즈. 네, 탑 오브 더 월드. 언더더시. 네, 요즘은 XXX 텐타시온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요즘 아이들은.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2018년 9월 뭔 소리야? 2008년 9월 30일. 하나 김승현 대표이사가 복귀했습니다. 네.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복귀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변변찮게 맞고 오니까 직접 나서서 복수를 했던, 아구 몇 번 돌렸던, 네. 하나 김승현 회장이 하나의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배팅을 했죠. 네. 네. 그리하여 그때 이후부터 하나 팬들은 하나의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가장 잘 치는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이다. 혹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죠. 나 하나 고영이잖아. 혹은 청계산 한번 가야겠네. 우리 보살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네, 보살들 풀업 갑니다, 올해. 네, 네. 하나 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네. 이때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폭이나 경찰 간부들에게 10억도 넘는 로비 자금을 썼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요 계열사 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약 1년 뒤에 8월 건국 60주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되고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배임으로 2014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또 한 번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10개월 뒤에 다시 경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의 컴백 중에 첫 번째 컴백은 바로 그 청계산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네, 아구 몇 번 돌린 사건하고요. 네.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두 가지의 시사점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의 김승현 회장은 통이 크고 의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선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눈에 띄는 이제 고용 불합리가 있으면 그것도 직접적으로 고치는 사람입니다. 네. 즉 이 사람이 말 털면 민주적 구조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의 기업주들은 감히 이런 일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사람을 부르는 동원력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는 거, 해체됐다는 거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지금은 말하면 산통계니까 어느 의원실인지는 말 안 하겠는데요. 몇몇 의원실들이 특별 사면을 내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법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가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착하게 살 사람이 김승현 회장 같은 사람이죠. 이젠 들어가면 3년은 못 나온다고 이러면서.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그리고 팬도 되게 많아요. 네. 자기 자식이 맞았는데 하면서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어디 이제 회장님답지 않게 사람 쓰느니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와야죠. 네.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이제 경찰 간부들에게 뇌물 주고 그렇죠. 조폭한테 뇌물 주고 돈 주고 도피시키고 이런 거는 실드를 못 치죠. 자세히 들어가면 실드 칠 게 100장 중에 1장밖에 없는 사건이긴 합니다. 네. 여튼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사면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령 같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역시 2008년 9월 30일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또 10년 전입니다. 네, 뉴스 제목 온신협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 나선다. 온신협이 뭘까요? 온라인 신문 협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신문 협회 그러니까 우라카이 신문 협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온라인 신문 협회도 있고 인터넷 신문 협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온신협은 약간 경향, 국민, 동아, 조선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때 한겨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인신협은 프레시안, 데일리안, 일요신문, 오마이뉴스, 위키트리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인신협은 인터넷 본진이고요. 네. 온신협은 신문 온라인 부서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튼 온라인 신문 협회에서 2018년 10월 한 달 동안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 내용은 포털에 불법 복제물을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촉구,
기업 및 기관에서 뉴스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식 계약하고 사용하라는 요구. 그리고 개인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뉴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은 온신협 회원사의 신문 기사를 온라인으로 스크랩하는 서비스를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신문 스크랩 서비스 업체라든가 뭐 빅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와 비슷한 업체인 주 다하미와 주 비플라이 소프트도 함께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참 단순하고 좋았구나. 네. 그 시절은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매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저 미디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협회에서 지금도 여기 있어요. 네. 아마 뭐 한경 대표인가 아니면은 뭐 매경 대표인가 거기가 지금 저 대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회원사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감히 이런 말을 못하죠. 모두가 모두를 우락가야 하는 시대니까. 네. 한두 글자씩 바꿔가지고. 여기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서로 베끼지 말자는 다짐은 없어요. 우리는 해도 돼. 그래가지고 한 4년인가 3년쯤 전인가 그 아실에서 몇 번 방송한 적 있었어요. 개인의 뭐 트윗이나 개인의 페이스북 내용 같은 거 퍼다 쓰는 거 맞느냐. 근데 네. 이건 앞으로도 검증을 거치고 좀 변화를 몇 번 더 거치긴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결국 기준은 함부로 다 갖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모두 허락을 맡아야 된다도 아니고 기사를 창작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슈로서의 역할로 취재원의 역할로 공개되어 있는 문서라면 갖다 써도 되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파는 목적이면 다른 거고요. 네. 그 둘 사이의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여튼 이때만 해도 그런 건 생각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제가 연휴 기간에 상남이인주를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80년대 폭주족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루리 앱에 어떤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일본 폭주족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덕질을 좀 하셨나 봐요. 일본은 폭주족 잡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꽤 재밌어요. 그 조회수도 높았고. 그래서 이제 그 글 제목으로 검색을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글은 그 로리앱의 글인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쓴 신문 기사들이 쫙 나와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 구분도 이제 완전히 희미해진 세상인데 네. 이때만 해도 분간이 있었나 봐요. 여튼 다음은요. 갑자기 휙 건너뜁니다. 2014년 9월 29일의 소식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공무원 연금 삭감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2년 동안은 기나긴 싸움 중이었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유는 조성조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인구 구조가 공무원 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엔 연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살짝 보니까 트위터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늘 투자에 성공하는 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왜 고갈되냐. 네. 투자는요, 성공했다고 해서 200%, 300% 버는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총알이 많잖아요. 네. 시장 자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장 안정적으로 적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 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내는 건 고갈을 늦추기 위함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험료가 본인 부담률은 올라갔고 지급률은 인하되었습니다. 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많이 받는 사람들의 연금은 깎고 적게 받는 사람들의 연금은 올렸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농축상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딴 세상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연금이라니. 국민연금 오로지 하나 믿고 네. 있는 국민연금과 S모의 삼성 생명보험 하나. 생보. 네. 실비예요? 아니면은 실비를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근데 안 저는 했어요? 일단은 다치거나 죽으면 큰 돈 들어와요. 근데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해서 내세요? 그렇죠. 국민연금 무조건 해야죠. 네. 이런 극비를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도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빨리 하나 드리려고요. 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패키지로 딜을 쳤던 게 세월호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들은 거의 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죠. 네. 그때만 해도 이런 미래를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손을 대기로 했다는 건 결국 국민연금의 구조와 퍼센티지에도 결국 수술이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 가능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보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되게 잘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내주고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칭찬을 막 해주기가 어려웠던 게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특조위가 진행되는 동안 무마의 노력이 너무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결국 특별법을 가지고도 얻어낸 게 많지 않았거든요.
법 하나 따는 다음에 얻은 건 별로 없었긴 했었어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2년 뒤의 일이군요? 2016년 9월 29일입니다. 2016년 7월 6일에 서비스했던 서든어택2가 서비스 85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날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날은 서비스를 종료한 날이고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날은 7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종료를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넥슨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네. 게임업계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악몽입니다. 당시에는 롤과 오버워치가 천하를 잡고 있었고 아, 롤이 그거구나. 우리 아들이 롤게임 뭐 하길래 나는 뭔가 했더니. 롤 할 때 방해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게요. 애가 되게 거칠어지고. 맞아요. 애미애비는커녕 여자친구도 몰라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순하는데 굉장히 말이 언사가 되게 거칠더라고요. 당시에는 롤과 오버워치가 천하를 잡고 있었고 서든어택은 등장부터 오버워치를 저격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네, 서든어택 2요. 네. 서든어택 1이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스타크래프트급 인기를 누렸다는 게임이잖아요. 맞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대체했죠. 네. PC방 가면 다 서든하고 있었고. 네. 그러나 일단 게임성에서 심하게 까였어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의 선정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또 이때 마침 오버워치의 신캐릭터인 야나와 비교되면서 더욱 까였죠. 네. 사실 선정성 논란은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게이머들의 직접적인 평가는 그냥 재미가 없다였습니다. 게이머들은 그 유권자들하고도 닮아서요. 결국 재미없는 게임엔 표를 안 줍니다. 네. 넥슨이란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엄청 컸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주목했던 점은 오버워치는 45,000원짜리 유료 게임이에요. 네, 유료 패키지죠. 네, 그리고 서든어택은 부분 유료화, 즉 성능이 좋은 캐시템 게임이었죠. 왜냐하면 한국 게임 업체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행 자체는 공짜예요. 근데 안에서 아이템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구글에 뭐가 결제되고 그게 그거예요? 그거는 모바일이요. 아 진짜? 네. 이놈이 쉽게 내가 아는 엄마들 중에 제일 바보야.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여기서는 적은 제 자식들. 적을 너무 몰라?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였구나. 네. 오버워치에도 캐시템이 있긴 한데 이거는 밸런스와는 연관이 없는 스킨 같은 아이템이고요. 네.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캐시템이 밸런스를 무너뜨려도 이 게임 실행 자체가 일단 무료 게임이면은 그 게임을 해치 유료 게임을 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더 재밌는 게임이 있으면은 돈 주고 사서 한다는 거죠. 그게 스팀 혁명의 내용이고요. 네, 시장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게임 시장에서 여성 캐릭터 벗기고 아이템 풀고 현질료도 팍팍 하면은 돈이 된다는 식의 공식이 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 깨졌던 사건입니다. 미래를 보면 시장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도 모바일 RPG 장르에서는 비슷한 컨셉 혹은 더 심한 컨셉의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소녀전선, 네, 붕괴. 몰라요. 적어야 돼. 그런 거 보세요. 어떻게 접속하는 거예요? 데스티니 차일드가 아닌데? 네. Say my name이고. 네. 그래도 게임업계는 성상품화에 있어서 일종의 성역처럼 취급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본도 이제 비슷한 컨셉의 게임들이 많고,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서 일본유의 게임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성상품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게임업계가 긴장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건은 지진처럼 예열이 한참 돼야 됩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시작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도 메이저한 변화가 오려면은 한참 더 남은 것 같아요. 듣고 계시는 투머치 토커인 이경혁 문학인이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시겠죠? 근질근질해요.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이고 가려워 이러면서. 네. 저건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그러기만 해봐. 네. 계속 입을 근질근질하게 해줄 테다. 여튼 마지막 소식은 저희 유피디님이 입이 가장 근질근질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뭘까? 작년 9월 마지막 주 뉴스 라운드업에서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식축구 선수인 콜린 캐퍼닉에 대한 욕설을 섞은 비난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6년 미식축구 선수인 콜린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저항해서 국가가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형태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다른 NFL 선수들도 동참을 하고 아예 팀 단위로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종목에도 퍼지고요. 네. 트럼프가 이를 욕설을 섞어 비난을 하자 미국의 여론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특히나 MLS는 선수들도 팬들도 하나가 됐죠. 왜냐하면 주로 유색인종들이 많은 시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축구는. 네. 미식축구 말고. 그 소식을 저희가 작년에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콜린 캐퍼닉은 2018년 국제 엠네스티의 양심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FA 시장에 나왔지만 어떤 팀과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 그 대회에 나가서 그게 본인 때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일관성의 황제. 네. 그리고 올해 NFL의 공식 후원사인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 30주년 캠페인에서 콜린 캐퍼닉을 메인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미국 국기를 바라보고 있는 콜린 캐퍼닉이 뒤를 돌아보는 장면과 함께 무언가를 믿어봐. 비록 모든 것을 잃는데도 말이야. 라는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광고가 나가자 나이키 신발을 버리거나 불에 태우는 영상 등을 올리는 보이콧 운동이 잠깐 반짝했고요. 네. 트럼프는 펄펄 뛰기도 하고 NFL의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런 류의 그 시장 이슈는 그 정치를 떠나서 봐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보통 그냥 보수의 그 레토릭이라고들 생각하시던데 정치를 떠나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물건을 파는 규모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업체들 중에는 뉴밸런스가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그 CEO였나요? 그 도널드 트럼프 지지라는 이유로 네. 그 신발 화형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복구했어요. 네. 예,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옳아서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시장은 시장이고 홍보는 홍보다라고 봐요. 제가 관련해서 기사들을 서칭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미국 전문가의 평은 그랬어요. 나이키는 옛날부터 주류에 반항하는 이미지로 돈을 벌어왔던 회사다. 네. 그 일환이다. 저조차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뭐 유튜브. 콜린 캐퍼닉 광고요. 네. 네. 나이키 신발 하나도 없는데도 봤는데요. 그렇죠. 나이키 하도 나이키 하고. 나이키 광고는 재밌으니까. 네, 뭐 미식축구 어쩌고 근데 하니까. 저는 그 르브론 제임스 딱 자기 학교 세운 장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국기 나오고, 콜린 캐퍼닉 그 뒷모습 딱 나오는데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CF 한 편을 보고. 원래 소름 돋는 광고 만드는데 제주 좋죠. 네. 나이키가. 진짜 세련됐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죠. 광고업계 최선두니까요. 이 얘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얘기하고 좀 연결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요 코딱지만한 회사 몇 년 운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제가 위선자가 됐는지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그럼요. 나이키에 대해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애플에 대해서 흔히 하는 얘기고. 뭐 대단히 진보적인 척 하는데 니들도 그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들 노동력 착취하는 회사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런 그 위선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권이나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보는 회사의 상품을 사주는. 뭐 그게 생협이 됐든 지금 커가고 있는 중견기업들도 그 어느 딜레마 속에 처해 있겠죠.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 게 이 신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이피디님은 시간을 보시는데 탐스 있잖아요. 신발. 네. 한 켤레를 사면 아프리카에 한 켤레를 기부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게 탐스 정책이었어요. 네. 근데 탐스가 이제 그 정책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신발도 예쁘고요. 네. 근데 그래서 한 켤레를 사람이 구매하면 한 켤레를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은 아프리카 내부의 신발 산업을 망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탐스가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짓는 식으로 나중에 다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맞습니다. 일도 양단이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요, 회사가 커나가다 보면 시장의 파이를 지키거나 크게 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요. 노조는 생기게 둬라. 그쵸, 노조. 네. 네. 저는 만들 수 없지만. 네. 제가 살다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들은 다들 한쪽의 얘기밖에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평상시에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양쪽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보장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그 얘기하느라 3시간 썼습니다. 네. 연휴의 마지막 해가 져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보았을 때. 노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노시고. 네. 집안일을 회피하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288회 토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고요. 정은정 농축사님도 지금 같이 나가요. 예.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